자, 이게 명사는 당연히 처음 이렇게 인간의 언어는 다들 명사에서 출발을 했을 거예요. 그죠? 원신이 의사소통을 하는데 제일 단순한 단어로 의사소통을 시작을 하잖아요. 문장을 구성하기 전에. 그때 제일 먼저 생겨나는 게 명사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저기 만약에 뭐라 그럴까, 늑대가 한 마리 지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저걸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보고 원신들이 이야기할 때, 야, 늑대!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러면 명사부터 시작을 했겠지. 그걸 나타내는 뭐 형용사나 막 이런 말들로 시작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 명사에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날 거냐면, 명사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나타났겠죠. 그냥 순서를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면, 그렇게 동사가 생겨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명사라는 게 아마 그 말의 단어들 중에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말이 될 것 같은데, 이 명사라는 놈은 어떤 사물을 보고 이름 붙인 게 명사니까 특별할 건 없어요. 한국어의 명사를 영어의 명사로 바꿔서 외울 수만 있으면, 바꿔서 나타낼 수만 있으면 되겠네요. 근데 이 명사가 문장에서 사용이 될 때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굉장히 좀 중요한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 명사의 개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 명사의 개수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명사를 딱 보면 우리는 안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은 이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셀 수 없는 명사인지를 구별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셀 수 없는 명사인지에 따라서 이게 문장 속에서 활용되는 방법들이 다 좀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이 수를 세는 것에 관해서 좀 둔감합니다. 못 세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 강의실에 책상이 몇 개인지, 이 강의실에 학생이 몇 명인지, 이 강의실에 강사가 몇 명인지 세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별로 그렇게 정확하게 수를 세려고 하거나 하는 개념들은 별로 없는데, 영어라는 언어는 이 명사를 보면 딱 기본적으로 얘를 보고 뭘 따지려고 하냐면, 이 명사의 종류를 나눌 때 명사를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아니면 셀 수 없는 명사인지를 일단 구별을 하려고 해요. 한국어에서는 저게 그다지 크게 의미가 없는데 영어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셀 수 있는 명사하고 셀 수 없는 명사는 우리가 셀 수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셀 수 없거나 이러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어차피 사람이니까.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면 못 셀 게 미국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갑자기 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셀 수 있는 셀 수 없는이 달라지지는 않는데, 우리는 이런 걸 그렇게 따지려고 하지 않지만 영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얘를 정확하게 따져서 얘기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게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구별이 되면 이 두 가지는 어떤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냐면, 좀 이따가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의 특징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셀 수 있는 명사는 처음에 일단 얘는 뭐랑 같이 쓸 수 있냐면 어나 언을 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소위 우리가 부정관사라고 부르죠. 근데 셀 수 없는 명사는 어나 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얘는 부정관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는 뭘 이용할 수 있냐면,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이 되면 뒤에 s나 es를 붙이는 복수형을 이용할 수 있지만, 셀 수 없는 명사는 복수형을 사용할 수 없어요. 세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쟤는 그냥 하나로밖에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뒤에다가 물들 이런 말하고 돌아다니면, 그러면 이제 걔 나중에 혼자 살거나 병원에서 인생을 마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인데, 이 셀 수 있는 놈은 수를 나타내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양을 나타내는 개념이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긴 한데, 영어는 왼쪽에 있는 수를 나타내는 놈과 양을 나타내는 놈을 사용하는 형용사도 다르고, 얘네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달라요. 자, 우리는 셀 수 있는 학생도 많은 학생이라고 하고, 셀 수 없는 물도 많은 물이라고 하지만, 영어는 똑같이 많다라는 말을 셀 수 있는 말일 때는 many를 쓰고, 셀 수 없는 말일 때는 much를 쓰는 등, 영어는 셀 수 있는 놈과 셀 수 없는 명사를 확실하게 차별해요. 차별한다 그러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구별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냥 딱 이해하시기 좋으라고,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그러지 않는데 영어는 확실하게 나누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는 이거 말고도 문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셀 수 있는 명사는요, 얘는 단수형의 단독 사용을 할 수 없어요.
자, 얘는 좀 어렵지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단수형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요. 얘는 가능하겠죠. 얘는 단수형의 단독 사용이 가능합니다. 얘는 다다음과의 한정사가 나올 때 다시 한번 나올 얘기인데 단수형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수형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얘네들은 셀 수 있는 명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수형은 한정사 중 하나와 함께 씁니다. 그냥 이렇게만 일단 알아두세요. 한정사 중 하나와 함께 사용합니다. 뭐 할 때는? 단수형을 사용할 때는. 복수형은 그럴 필요 없는데요. 복수형은 그럴 필요 없는데 단수형을 사용할 때는 한정사 중에 하나와 함께 사용을 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건 한정사 중에 몇 개? 한정사 중에 하나와 함께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 한정사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배우긴 할 건데 일단 여기서 기본적으로 그래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고 갔으면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한정사가 어나 on, 그 다음에 더 같은 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격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한정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얘네는 단수형을 사용할 때 단독으로 이 명사 하나만을 쓸 수 없고 반드시 얘네들을 붙여서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water is useful 이라고 쓸 수 있어요. 야, 물이라는 건 아주 유용합니다 라는 이런 문장을 만들어 쓸 수 있는데 근데 뭐는 안 되냐면 책은 book is useful 이라고 쓰면 책은 아주 유용합니다 라는 이런 말은 만들어 쓸 수 없는 거예요. 책이라는 단수형을 단독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없어서 책이라는 단수형을 사용하고 싶으면 앞쪽에 a book is useful 이라고 쓰든지 the book is useful 이라고 쓰든지 아니면 뭐 my book is useful 이라고 쓰든지 이도 저도 싫고 다 귀찮으면 뭘로 사용해야 되냐면 books are useful 이라는 소위 복수형을 이용해야 하는 거예요. 단수형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때 이 경우에 만약에 책이라는 건 사람에게 되게 유용한 겁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위에 거 올리지 않고요. 얘를 쓰는 게 가장 좋아요. 만약에 어북이라고 쓰면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어떤 책이 유용해 라고 이렇게 들리고 더북이라고 쓰면 그 책이 유용해 라는 말로 들려서 무슨 책? 하고 what book? 하고 물어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책이라는 건 유용해 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복수형을 사용하는 게 좋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들을 단수형을 단독 사용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 그때는 셀 수 있는 명사가 아니라 셀 수 없는 명사로 바뀌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말이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people이라는 단어는 셀 수 없는 명사인데 people이라는 말을 셀 수 있는 명사 취급해서 복수형을 쓰면 그때는 단어가 민족이라는 이런 단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혹시 조금 예스런 문법 책 갖고 공부한 사람은 이런 거 본 적 있을걸요? A dog is faithful. 뭐 개라는 건 아주 충성스러워라고 쓸 때 뭐 종족 대표의 대표 단순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 미국 사람들이 이런 말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a dog이라고 하면 그냥 개 한 마리가 아주 충성스러워라고 들려서 굉장히 이상하게 들립니다. 나중에 외국인 친구가 생기면 한번 이런 말을 뜬금없이 한번 해보세요. The dog is faithful 이렇게 얘기하면 what dog? 이런 말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개라는 동물은 충성스러워라고 하려면 마찬가지로 dogs are faithful 이라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되죠. 자, 근데 이렇게 셀 수 있는 개라는 동물을 셀 수 없는 dog라는 말로 바꿔서 dog is 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단수형을 만약에 사용해버리면 예를 들어 I love dog 이렇게 사용해버리면 아주 골 때리는 문장이 돼서 이때는 단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되죠? I love dog이라고 하면 얘는 개고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한테 I love dog 이러면 이렇게 즐겁게 같이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어 자체가 셀 수 있는 명사를 셀 수 없는 명사를 사용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엉뚱한 오해를 사거나 이러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왜 놀라죠? 그래서 I love chicken은 말이 돼요. I love chicken이라고 하면 얘는 닭고기를 좋아해요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I love chickens라고 이런 데다가 함부로 복수를 쓰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죠? 얘는 진짜로 닭을 사랑하는 애예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모이 주고 막 이렇게 털 빗어 주고 오 나의 닭들 뭐 이러고 다니면 그때는 I love chickens라고 쓰는 건데 여기서 s를 떼버리면 뭐가 되냐면 얘는요. 예, 여기는 chicken이라는 닭고기라는 단어가 되는 거죠.
동물들은 대부분 다 단어 바꿔도 다 그래요. 스네이크 같은 거 쓰면 그러면요, 나 뱀고기 잘 먹는데 이런 말 되는 거거든요. 스네이크스라고 쓰면 이렇게 나는 뱀을 좋아해요 라는 이런 말이 돼서, 왜 해외토픽 이런 데 보면 쓸데없이 막 뱀 풀어놓고 같이 살고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 있죠. 아주 특별한 종류는 자주 먹는 종류의 고기들은 단어가 따로 있죠. 소고기는 예를 들어 미트라는 단어를 쓰고, 돼지고기는 포크라는 단어를 따로 쓰잖아요. 그때는 피그라는 말로 고기를 나타내지 않는데, 이런 것들은 뭐 흔히 먹는 것들이 아니니까 저럴 경우에는 아예 단어 자체가 저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제가 표시해둔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셀 수 있는 명사하고 셀 수 없는 명사는, 셀 수 있는 놈은 부정관사를 쓸 수 있지만 셀 수 없는 놈은 못 써요. 그 다음에 셀 수 있는 놈은 복수형이 되지만 셀 수 없는 놈은 못 써요. 그 다음에 셀 수 있는 놈은 수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이용하는데, 셀 수 없는 애는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는 단수형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단수형을 쓸 때는 한정사 중에 하나랑 같이 써야 되는데, 한정사는 많이 있어요. 뭐 얘네 말고도 this, that 이런 것도 한정사라고 하고요. 뭐 so many 이런 것도 한정사라고 하는데, 일단 우선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될 건, 이건 먼저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사나 그 다음에 소유격이 한정사여서 쟤네들은 한정사 중에 하나와 함께 사용하는데, 나중에 다음과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얘네들은 한정사는 두 개를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정사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만 써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기 있는 셀 수 있는 명사하고 셀 수 없는 명사를 이제 하나씩 구별을 조금만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교재 40페이지에 보시면 셀 수 있는 명사가 있죠. 근데 셀 수 있는 명사는 별로 사실 그렇게 공부할 건 없어요. 딱 보면 셀 수 있겠군 나는 우리도 생각이 들어요. 특별하게 따지지 않고 보면 뭐 이런저런 딱 보자마자 야 이건 뭐 셀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는데 좀 둔감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셀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셀 수 있고 셀 수 없는 놈을 나누는 건 서로 똑같아요. 다르게 접근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둔감해서 따지지 않을 뿐. 예를 들어 부모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죠. 야, 부모는 셀 수 있어서 페어런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아빠나 엄마 중에 한 명만 얘기하려면, 그 다음에 페어런트라고 쓰면, 이렇게 쓰면 이거는 아빠 엄마가 다 있는 게 되는 거죠. father이라는 단어 셀 수 있어요? 없어요? father, mother?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지 사실 셀 수 있죠. 요즘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엄마가 좀 많은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아버지께서 좀 바쁘시고 이렇게 능력이 좀 되시거나 아니면 정신이 사납거나 이러면 엄마가 많은 집들도 있었죠. 조선시대 왕들 엄마 많았잖아요. 물론 그 중에 대장 엄마가 따로 있는 거지. 중전마마라고 부르는 대장 엄마가 따로 있는 거지. 조선시대 왕자들은 다 윗사람들이 다 어미뻘이 되는 거잖아요, 전부. 그것처럼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근데 양놈들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따지는데 우리가 잘 이렇게 따지지 않는 것 뿐이죠. 그래서 셀 수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셔도 되면, 셀 수 있으려면 일단 눈에 보여야 되고요. 만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죠? 개수로 분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셀 수 없는 것들이 조금 어렵죠. 자, 셀 수 없는 명사는 크게 세 가지 종류 정도로 한번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셀 수 없는 건 표현이 좀 그런데 그래도 제가 설명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좋아요. 유일한 것. 하나밖에 없는. 자, 이거 문법책 뒤지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라면 고유명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유일한 거, 하나밖에 없는 거, 이런 건 셀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원규는 세면 안 되죠. 보세요. 학원에 왔는데 오늘 원규가 둘이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원규는 셀 수 없어요. 책상은 셀 수 있지만 고유한 건 여러 개를 셀 수 없어요. 그래서 야, 삼성 이런 이름을 나타내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우리가 흔히 고유명사라고 부르는 건 셀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왜 이렇게 좋을까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상위 개념의 명사는 셀 수 없어요.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상위 개념의 포괄적 명사는 말이 참 이게 문법 용어라. 이게 제가 지어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설명이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문법책에 뒤지면 얘가 뭐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 집합명사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고유명사라고 나와 있어요. 집합명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가구 셀 수 있어요? 가구? 자, 책상 셀 수 있어요? 책상 셀 수 있죠. 의자 셀 수 있죠. 집에 침대 몇 개 있어요? 셀 수 있죠. 근데 뭐는 못 세냐면 얘네들을 총칭하는 뭐는 furniture라는 가구는 셀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야, 사무실에 그 팩스밀리 셀 수 있고 복사기 셀 수 있고 다 셀 수 있는데 뭐는 못 세냐면 그런 장비, equipment이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얘는 셀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됐죠? 그죠? 그래서 이게 상위계, 야, 1,000원짜리 셀 수 있죠. 10,000원짜리 셀 수 있죠. 10원짜리 셀 수 있죠. 근데 뭐는 못 세냐면 money라는 돈이라는 개념은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뭔가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은, 아우르는 개념은 셀 수 없습니다. 자, 얘네들 중에 소위 어떤 것들도 되게 많냐면 ry로 끝나는 놈들은요. 영어 단어에 ry로 끝나는 놈들은 집합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뭔가 여러 개를 모아놓은 집합을 나타내는 말들이 붙으면 얘네들도 셀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 셀 수 있죠. 총 셀 수 있죠. 근데 뭐는 그 칼 셀 수 있고, 근데 뭐는 못 세냐면 무기는 못 세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기라는 단어가 이제 한국 사람이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 이 무기라는 단어는 셀 수 있는데 여기다가 ry를 붙여버리면 얘는 무기를 총칭하는 말이 돼서 흔히들 문법책에서는 뭐라고 써놓냐면 무기류라고 되어 있는데 좀 이상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무기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나라 군대의 무기가 많이 뭐라고 그럴까 아주 많이 개선되었어, 향상되었어 라고 얘기할 때 그 무기는 무기 전체를 나타내는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야, 나도 집에 무기가 몇 개 있다고 라고 얘기할 때는 셀 수 있는 무기를 얘기한 건데 우리나라 군대의 무기는 성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무기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어서 그때는 weaponry 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이때 무기류라는 말이 되면 얘는 셀 수 없는 명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셀 수 없는 명사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걸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게 모양이 변하는 명사. 모양이 변하는, 근데 이게 담는 그릇에 따라, 용기에 따라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는 놈들이 있어요. 어떤 게 그럴까? 쉽게 물, 커피, 그래서 셀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설탕 셀 수 없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셀 때 뭘 세주냐면 차라리 용기를 세주죠. 그래서 커피라고 셀 때 뭘 세죠? 커피는 복수형을 못 쓰는데 a cup of coffee라고 해서 컵을 세주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셀 수 없는 명사는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니까. 그래서 얘는 뭘 사용하냐면 모양이 변하는 이런 얘는 문법 용어로 물질 명사라고 그래요. 자, 얘네들은 셀 수 없는 명사에서 이런 놈들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차라리 담는 그릇을 세죠. 자, 네 번째로 뭐가 있냐면 안 보이고 못 만져요. 그냥 상상만 해요. 자, 그래서 주로 개념 같은 것들이 되는데 얘네들을 문법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들을 추상명사라고 부르죠. 어떤 거냐면 사랑, 친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을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강의라고 이름 붙이거든요. 근데 이 강의라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죠. 강의가 눈에 보이거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형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놈들은 전부 다 셀 수 없는 놈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놈들을 사용할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얘네들은 어나 언을 이용하지 못하고 복수형을 이용할 수도 없고 양을 나타내는 명사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수형을 단독으로 사용해도 되죠. 오히려 뭐가 안 되냐면 복수형을 사용하는 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재밌지 않나요? 나는 겁나 재밌는데 애들, 학생들은 재미없나 보네. 자, 잘 봅시다. 이거 갖고 이제 보통 문법책들에 복잡한 설명 나오고 이럴 때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법책에서 봤던 설명을 하나씩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얘네들을 하나밖에 없지만 셋을 셀 수 있는 경우, 이런 설명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성문이라는 책에 보면 보통 고유명사의 보통명사와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내가 중학교 때 봤던 설명에는 이 고유명사를 세는 경우라고 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Ford라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Ford가 자동차 회사인데, 자동차 회사는 고유명사니까 셀 수 없는데 앞에다 어를 붙이면 얘는 포드 회사의 제품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야 라는 이런 말이 문법책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외우고 그랬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딱 보다가 야, 저기 BMW 하나 간다. 한국 사람도 그렇게 써요. 그죠? 야, BMW 하나 간다 라고 누가 얘기하는데 옆에서 탁, 야, BMW는 고유명사인데 거기다 하나 간다라고 얘기하면 되냐? 너 이렇게 못 배웠냐?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누구나 다 그걸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BMW에서 만든 자동차 한 대가 간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죠. 참고로 근데 BMW는 틀린 말입니다. 예, 뭐라고 읽어야 되죠? 엠베라고 읽습니다. 이 불쌍한 회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 회사 이름을 창시 개명해갖고 쓰는데요. 이거 어느 나라 자동차죠? 독일차죠. 그럼 이거 영어예요? 독일어예요? 독일어네. 예, 독일어는 ABCD가 아니고 아베, 체데, 에프게 이렇게 읽거든요. 하이오트카 엘레멘 오페쿠엘 에스테오 파브 엑스유시노 챗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얘는 BMW가 아니고 벤베예요. 이 자동차를 BMW라고 부르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스스로 자기 회사 이름을 BMW라고 이렇게 자기 회사 이름을 바꿔서 막 부르면서 이렇게 차를 팔고 있는 게 불쌍하기도 하죠. 쟤네하고 또 독일에 가면 양대산맥을, 독일에 저 프리미엄 카가 세 종류가 있구나. 아우디라는 회사도 있고 또 하나가 또 아주 유명한 게 벤츠라는 회사도 있죠. 독일 가면 택시가 벤츠입니다. 근데 그 벤츠도 틀린 이름이에요. 그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하는데 그 원래 회사 이름은 메르세데스예요. 메르세데스라는 회사가 벤츠를 인수한 거여서 독일에 가면 여러분 그 자동차 앞에 메르세데스라는 이름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악착같이 그걸 벤츠라고 불러서 벤츠라고 부르는데 잘못 부르는 이름 중에 한 가지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건 바로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원규는 셀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무조건 셀 수 없나?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언어는 좀 언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좀 다르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원규가 셀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있을까? 세상에 우리 반에 원규가 둘이야. 셀 수 있죠. 홍길동전에 보면 갑자기 홍길동이 팍 하고 불더니 홍길동이 수십 명이 되기도 하거든요. 홍길동들이 나타나요. 무조건 못 쓰지는 않는군요. 일반적으로 원규는 셀 수 없는 거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 원규들이라는 말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야, 그래서 이게 언어라는 놈은 우리하고 걔네들이 사고방식이 똑같으면 사용하는 방식도 똑같아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요거 하나는 이제 다루고 다음 단어로 넘어갑시다. 이 모양이 변하는 용기에 따라서 변하는 물질 명사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번에 또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자, 커피라는 단어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전에 지워진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얘는 언을 쓸 수 없고요. 커피스라는 말도 쓸 수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양을 나타내는 말을 써야 되니까 many coffee 같은 것도 말이 안 되고 하는 셀 수 없는 명사여서 커피를 꼭 세고 싶으면 여기다가 뭘 이용해야 되냐면 커피를 담는 그릇의 숫자를 사용하죠. 문법 용어로 앞에 있는 이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조수사라고 그래요. 뭐 이런 용어는 필요 없죠. 근데 여러분 이거 답 알고 있죠? 여기는 뭐 넣죠? 커피 앞에는 뭐 넣죠? 네, 컵 넣죠. 자, 그러면 컵 안 쓰면 틀립니까? 경우에 따라서 커피를 접시에 마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시에 타다가 핥아먹거든요, 바닥으로.
야, 그러면 그때는 커피 한 접시 맞죠? 야, 내일 시험인데 공을 너무 많이 해놨습니다. 야, 엄마, 나 오늘 밤새야 되니까 커피를 한 삽을 다 주세요. 그때는 보울이라고 쓰는 게 맞겠네요. 내가 진짜로 접시로 커피를 핥아 먹는 사람들, 이런 동호회를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하고 모여서 만약에 오늘 정모를 합니다. 그래갖고 다 같이 와, 커피 한 접시 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한 접시가 마치 컵이 틀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안 쓰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에 가서 여러분이 커피숍에 딱 갔는데, 미국에 가서 커피숍에 갔는데 two coffees please라고 하면 줄까 안 줄까? 우리가 만약에 그 카페에 갔습니다. 카페에 가서 우리 여기 커피 둘하고 그다음에 홍차 둘 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웨이터가 여보세요. 왜 셀 수 없는 명사에다가 조수자를 쓰지 않고 셀 수 있는 명사 취급해서 커피 둘, 홍차 둘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난감하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그런 정신 나간 놈은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2잔의 커피와 2잔의 홍차를 주십시오 이러면 그 새끼가 더 이상하죠. 그죠? 영어는 그러면 2 cups of coffee and 2 cups tea please라고 하면 더 이상하지 않을까? 네, 더 이상합니다. 영어도 2 coffees, 2 teas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아닐 것 같죠? 야, 맥주는 뭘로, 왜 또 맥주가 나왔을까? 생각하니까 갑자기 흐뭇하고 기분이 좋긴 합니다. 여기는 뭐 들어가야 되죠? 뭐 들어가죠? 캔, 그쵸. 캔도 되긴 되네. 캔에다 마시기도 하고, 주로는 근데 비어는 잔에다 먹잖아요. 그쵸. 잔을 쓰면 되고, 경우에 따라 저처럼 그냥 병째로 쳐먹는 놈은, bottle of beer. 맥주 그렇지. 맥주 2병 주세요. 이러면 2 bottles가 돼야 되잖아요. 2 bottles of beer가 돼야 될 거고, 야, 생맥주 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는데, 그 500cc 잔에다 마시잖아요. 아저씨 여기 맥주 둘 더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여보세요. 비어는 셀 수 없는 명사인데, 그 배웠다는 분이 여기다가 맥주 둘이라고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에 또 어려운 말 하신답시고 불가산 명사에다가 그렇게 조수사 없이 그 셀 수 없는 명사를 활용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정신 나간 맥주집 아저씨 없거든요. 그죠? 맥주 느려 이러면 그냥 갖다 줘요. 그러면 영어도 똑같이 2 cups of beer라든지 이런 말 쓰지 않고 만약에 2 glasses of beer 이런 말 쓰지 않고 그냥 2 beers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당연히 더 낫습니다. 미국에 가서 여러분이 만약에 2 glasses of beer 이러면 그 주인이 오히려 비웃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2 beers가 더 맞습니다. 그런 거 같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숨어 있어요. 언어는 서로 양자 간에 말을 하고 말을 듣는 사람 간에 그럴 것이다 라고 합의되는 내용이면 생략해도 상관없거든요. 자, 그래서 시장에 가서 고등어를 사는데 아주머니 여기 고등어 2개만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난 학교 다니면서 고등어는 손으로 세는 것도 안 배웠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식당에 가서 아저씨 김치찌개 하나만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김치찌개 한 그릇이야, 한 사발이야, 한 공기야 말을 똑바로 해야지 하는 사람도 없어요. 뭐예요? 김치찌개를 달라고 했을 때 그 집에서 파는 뚝배기의 김치찌개 1인분을 달라는 말로 그 아저씨는 확실하게 알아들었죠. 설렁탕 하나 주세요라고 하는데 한 사발이냐 한 국자냐 이렇게 얘기하는 정신 나간 사람 없다고요. 왜냐하면 서로 그 내용이 합의되고 있으니까. 야,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그 내용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커피 누리오라고 했는데 안 주는 데가 있겠군요. 카페에 갔습니다. 둘이 가서 카페에 가서 우리 커피 하나랑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라고 하면 주는데 어디 회사에 가서 어딘가에 가서 아이스크림 주세요라고 하면 안 주는 데가 있겠군요. 왜 안 줄까? 그게 뭔지 합의가 안 되면. 베스킨라빈스에 가서요. 아이스크림 2개만 주세요 이러면 안 주거든요. 아직 합의가 안 됐죠. 그럼 물어보잖아요. 어떤 아이스크림이요? 뭐 잘 모르니까 여기 이걸로 주세요라고 그러면 그걸로 또 끝이 안 나죠. 그 상태에서도 끝이 안 나죠. 그래서 나이 든 아저씨들 결국 못 먹고 나오잖아요. 나와서 슈퍼 가서 투게더 하나만 주세요 그래갖고 집 와서 박박 긁어먹게 되는 거 아닙니까? 스타벅스에 갔습니다. 커피 하나만 주세요 이러면요. 안 줍니다. 야, 하다못해 아메리카노까지 가도 안 주죠. 그 걔네들 특유의 사이즈 크기로 또 사이즈를 불러대야 되잖아요. 그럼 모르는 사람은요. 또 집에 가서 카누 타서 먹으면서 눈물 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합의가 되면 서로 거기에 대해서 묵인하고 그 이야기해야 되지만 이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양자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수사를 사용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도 고등어 한 손 이런 말 안 쓰죠?
그런 말 안 쓰잖아요. 우리도 사실 세는 단위가 다 있지만 그런 말을 쓰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하나 둘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사용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이 서울시 공무원을 뽑는 국어 공무원 시험에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이 two beers가 나왔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two beers라고 적혀있는 문장이 틀렸다고 표시를 해버린 거예요. two coffees였나? 저는 온통 생각이 머릿속에 수밖에 없어가지고. 야,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문장이 틀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대화 중에 맥주 누리오라는 말에 two beers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야, 그러면 무조건 다 그렇게 쓸 수 있나? 그러진 않겠죠. 야, 만약에 I gave two bloods 이렇게 쓰면요, 내가 오늘 피 둘 줬지. 뭔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건 이렇게 쓸 수 없는 거예요. 이때는 피를 하나 둘이라고 쓸 수 없겠죠. 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친구하고 둘이서 알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역 앞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헌혈 한 명 받으면 그런 거 한 명당 빵 한 개를 받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야, 근데 그건 좀 그렇다. 그냥 자원봉사를 한다 치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둘이 집에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 오늘 피 몇 개나 받았냐? 나는 7개, 난 8개 받았는데. 이번에 갑자기 되죠. 왜냐하면 서로 간에는 합의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래 언어라는 건. 그래서 양자 간에 서로 주고받는 내용이 합의되는 내용일 경우에는 얘는 전혀 문제없이 그걸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교재 42페이지로 잠깐 가셔서, 자, 요건 여러분 이제 시험에는 안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워낙에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서 제가 이거는 조금 고쳐드릴게요. 이 흔히 여러분 뭐라고 배워보실 거냐면 집합명사와 그 다음에 군집명사라는 이런 말로 배울 거예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family라는 단어가 있는데, family라는 단어가 집합명사로 쓰면 is로 받는데요. 그 다음에 군집명사로 쓰면 are로 받는다. 뭐 이런 이딴 설명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하나의 단위로 쓰면 is로 받는데, 그 가족을 구성하는 구성원 하나하나를 나타내게 되면 얘는 복수 취급해서 are로 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 아주 대표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가 family나 audience나 committee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audience라고 쓰면 청중, 관객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야, 관객들이 감동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면, 관객들이 감동받았습니다 라고 쓰면 그때는 관객이라는 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is로 받는 건데, 근데 만약에 관객들 모두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면 그때는 관객들을 하나하나 세워서 are이라는 복수명사 취급을 한다라고 문법책들에 적혀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쭉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이 구별은 누구만 하는 거냐면 영국 영어에서만 하는 겁니다. 미국 영어에서는 하지 않고 그냥 모조리 단수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별 자체가 없는 거죠. 대신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어요. 패밀리가 아니다. 괜히 고등학생들한테 얘기하지 맙시다.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이건 셀 수 있는 명사하고 셀 수 없는 명사의 구별은 되게 중요합니다. 저것과 관련해서 이어서 나머지 강의들이 이어질 텐데,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의 차이점 4개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놈들이 셀 수 없는 명사이다라는 기본적인 특징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밖에 없는 놈, 유일한 놈 못 쓴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의 명사는 셀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뭐 있었죠? 또 하나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명사 셀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눈에 안 보이고 만질 수 없는 무형의 것들은 셀 수 없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걔네들을 활용할 때 제가 부탁을 드린 게 뭐였냐면, 얘네들도 언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이 단어는 이러하다, 이 단어는 이러하다, 이 단어는 이러하다라는 규칙처럼 외지 마시고, 우리도 동일한 말로 사용을 하거든요. 야, 나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사과나 몇 개 사야겠다. 이 사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죠. 야, 그래서 집에 가서 사과 주스를 만들었는데 너무 쉬어서 물을 좀 더 섞었어요. 사과를 확 갈았거든요. 갈아서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쉬어서 물을 좀 더 부었더니 너무 맛이 없어졌어요. 에이, 제기를 사과를 좀 더 넣어야겠는데 이번에 사과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게 됐네. 액체인 사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이라는 건 그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딱 이 단어는 이렇게만 사용한다라는 그 규칙에서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야, 고유명사라고 해서 무조건 못 쓰는 거 아니라고 아까 얘기 들었어요? 야, 너도 갤럭시 쓰냐? 나도 갤럭시 쓰는데. 상품명인데. 근데 우리는 갤럭시라는 걸 전화기라는 제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명사 취급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처럼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 이 단어는 셀 수 있다, 이 단어는 셀 수 없다라는 걸 국한시켜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래서 그건 각각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리고 정말 수많은 명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명사들이 셀 수 있기도 하고 못 세기도 해요. 컴퍼니라는 단어가 회사라는 단어가 되면 셀 수 있을까 없을까? 나는 여러 개의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셀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 회사라는 단어가 아니고 교제, 사귄다라는, 이거 어휘는 사귀는 거죠. 사귐이라는 단어가 되면 셀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안 보이고 못 만지는 거니까 얘는 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컴퍼니가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을 물어보는 문제는 모의수능에 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한 모의수능의 문법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요즘 시험에는 내지 않아요. 요즘 시험 문법 문제도 한 문제밖에 안 되고 그래서 내지 않는데 예전에는 나온 적이 있었죠. 특정한 단어가 people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라는 복수형으로만 사용하고 뒤에 s를 붙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얘가 s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s가 붙으면 이때는 얘는 민족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각각 그 상황에 맞게 다르게 사용되는 것들은 거기에 맞게 이해를 하면 될 일인 거지, 무조건 이 단어는 이렇고 이 단어는 이렇다라는 그런 조금 언어는, 영어는 과학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수학이나 과학 같은 그런 종류의 학문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유연하게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나오는 대신 이제 시험에 나오는 몇 가지 잘 나오는 중요한 조심하실 놈만 하면 보는데, 거기 복수 취급하는 명사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police라는 애 있죠? 무슨 뜻이에요? 경찰이죠. 경찰이라는 단어는 is하고 are 중에 뒤에 is를 쓰면 안 되고요. are를 써야 됩니다. 형태는 단수형을 쓰고 있는데 복수형을 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똑같이 나와 있는 단어로 여러분 책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military라는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있냐면 people이라는 사람들이라는 단어도 있고, 마지막에 cattle, 소라는 단어들도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단수형이지만 복수 취급을 해야 되는 명사들이에요. 자, 이 단어들의 특징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얘네들을 구성하는 개개인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따로 있죠. 경찰관들이 모여서 경찰이라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경찰들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죠. 라고 얘기할 때는 한 명이 아니잖아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한민국 군대가, 이거 Y인데. 대한민국 군대가 라고 얘기할 때는 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때는 밀리터리를 나타내는 누가 있어요? 군인이라는 soldier라는 단어가 따로 하나씩 개개인들의 부분 집합들이 있죠. 원소가 있죠. police officer이라는 원소가 있죠. 이런 경우에 people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의 person이라는 개별 명사가 따로 존재하거든요. 이 단어들은 그래서 애초에 뭐 취급을 하는 거냐면 단수형으로 쓰고 있지만 복수 취급을 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얘는 조금 이렇게 시험을 세세하게 문법을 물어보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자주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가 나오고 있냐면,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소위 얘를 보고 뭐라고 하는 거냐면 뭐라고 그러죠? 항상 짝을 이루어서 복수가 되는, 아주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지금 거기 나오는 단어들 중에 삭스 같은 거, 그 다음에 양말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항상 두 개가 한 쌍이 되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싹이라고 쓰면 좀 이상하겠죠? 양말이라는 말을 쓰려면. 야,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바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안경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바지를 한쪽만 입고 다니지는 않으니까. 양쪽이잖아요, 지금. 그죠? 얘는 그래서 항상 S가 붙어야 되는, 이런 애들을 문법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상호복수라고 그래요.
동작의 표현에도 있어요. shake hands 같은 악수하다라는 말도 손이 하나밖에 없으면 악수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도 항상 뭘 이용해야 되냐면 복수의 모양을 이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S 없이 쓰면 틀리죠. 근데 S가 없으면 무조건 틀릴까? 내가 취미가 이상해서 바지를 반을 찢어 입으면 어쩔 건데요. 야, 양말을 만약에 양말 한쪽을 잃어버렸네? 이번엔 삭스를 쓰면 틀리겠죠. 이번에는 한쪽을 잃어버린 거니까. 야, 안경을 내가 귀엽고 가위로 절단을 해서 한쪽만 쓰고 다니면 그때는 glasses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말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조금 이제 좀 유연하게 사고를 할 수 있죠. 이 단어는 볼 때마다 웃겨요.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빤스가 됐을까? 물론 일본 친구들의 입을 빌린 거긴 하겠지만, 그래서 얘는 속옷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빤스가 아니고? 그러네. 그러면 팬티라는 말도 없겠다, 그죠? 얘도 양쪽으로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발 2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얘도 똑같이 뭘로 바꿔야 되냐면 팬티즈로 바꿔야 되죠. 근데 이것도 알아두세요. 팬티즈는 남자들은 안 입어요. 얘는 여자 속옷입니다. 우리는 그냥 막 쓰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가지고 for change 기분 전환하려고요. 그 다음에 I need to buy some panties. 그럼 나 여자 속옷 좀 살라고요. 이런 얘기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되는. 보통 남자 속옷은 일반적으로 총칭해서 언더웨어라고 합니다. 숏츠라고 하기도 하고 생긴 모양에 따라서 다르게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단수 취급하는 명사의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하나는 뭐가 나와 있냐면 학문명이 나와 있다. 그죠? 학문명은 네가 S가 붙어서 복수처럼 생겼지만 얘는 단수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여러 개가 합쳐져 있는 나라 이름이나 질병 이름들도 S가 붙어 있지만 얘네들도 뭐냐면 단수로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그 명사편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알아본 게 우리하고 다르게 셀 수 있는 과 셀 수 없는 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영어의 단수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의 특징에 관해서 살펴봤었고, 아까 얘기했던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의 4가지 차이점은 명확하게 구별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뒤쪽으로 하나씩 앞으로 거기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알아야 되고 풀어야 할 것들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에 관한 이야기는 마쳤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우리 그 명사 구와 명사 절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